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이게 시민제보 플랫폼입니다. 시민제보 플랫폼 방송을 오늘 좀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은 제가 좀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평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용을 좀 소회를 여러분들 방송에 좀 같이 나눠볼까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원호를 저도 물론 뭐 이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지방 단체 자치장 구청장 후보는 또 뭐 다른 사람을 제가 찍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이익에 맞게끔 찍었는데, 제가 뭐 분석이라기보다도 아마 강남 3구, 송파, 강남, 서초 그쪽에 지금 벨트 라인 평가를 부동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은 원래 태생 자체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때문에 장특공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분석이고 평가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총선이나 대선 그 결과를 보면은 원래 그쪽 지역이 소위 이제 보수 국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텃밭이거든요. 그쪽 원래 나왔고, 저도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지만 정원호 후보가 나이가 60이 넘은 그 강남의 재산, 부동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령 고가주택이죠. 고령자인데 국가적인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 거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고 굉장히 주거에 대한 부분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향과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원호의 주택 정책을 뭐 강남 고령자 세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도 실망을 했고요.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국힘을 찍을 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TK 경북 지지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뭐라고 하죠? 호바우 같은 아주 돈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과 같이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자린고비하는 그런 나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세나 임대를 해주고 나이가 있으니까 좀 경기도 쪽에 빠져나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유럽 여행이나 호화 유람선이나 뭐 그런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내지는 조그만한 어떤 오피스, 성동구 쪽에도 그런 데가 있죠. 너스, 소위 이제 간호를 해주는, 개호를 해준다고 그러죠. 요양 보호를 해주는 그런 특별 비서와 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의 뭐 70억, 100억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강남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 보수 계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동산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원호를 찍을까 말까. 정원호 둘러싸인 그런 수박들, 과거의 586 세대, 거기 성동구 출신의 뭐 김민정이라든가 그런 그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둘러싸여 있어서, 심지어 뭐 최근에 저도 올랐는데 성동구 쪽에 그 구두가게에서 발 밑창 드러내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비호감이 더 있었다. 저도 사실 찍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기존의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감, 그러니까 정원호의 특징을 전혀 못 살렸다. 많은 평론, 이번 지선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원호가 사람다고 하는데 어떤 라인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선거 캠프의 라인에 접근조차도 못했다. 얘기도 하면은 건의를 하면은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과거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원 해결사로서 유명했는데 민원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다 컷오프가 되는 그런 그 캠프를 꾸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망쳐먹은 거죠. 소위 이제 문조 컬레이온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쳐먹었다. 이번 선거는 실패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했는데 그건 100% 생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판단입니다. 그건 아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만 거기에 보조를 반맞추고 똑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이건 당선권에 그렇게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경선할 때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냐하면 당내 경선할 때는. 근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온 다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2년 후에 있는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 또 다른 이런 바보와 같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급하게 낀 건 저도 뭐 굉장히 화가 나고 쌍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병신 같은 새끼들 욕이 나오더라고요. XX 자식들 정말 멍청내 말아먹은 거죠. 한마디로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말 비통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런 자를 당대표로 앉혀놓는 것 자체가 뭐 방금도 유튜브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무슨 유튜브들이 맵을 쓰던 대형 스피커들이 국힘당을 공격을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당내 민주당 내에 그런 서로 간에 물고 뜯는 조국을 자기 뭐 후보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로 내용들이었다. 그런 내용을 합니다. 정치방송을 불러왔는데 특별하게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제가 방송을 좀 해야겠다 해서 했던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8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판단에 이번 6월 17일 날인가요? 그때가 결심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서울시장 부분이 지금 재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분이죠. 그래서 6월 17일 날 변론 종결 결심이 있고요.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8월 말경이나 중순경에 아마 아닌 7월 말경이나 8월 초 선고가 한 달 후에 원래 결심 후에 한 달이니까 한 달 후에 선고가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뭐 1심 재판부 중앙지법 법원 판사가 담당 판사, 재판부 판사가 그렇게 뭐랄까 원칙주의자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또 김건희 재판에 무죄에 나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혐의가 없는 걸로 무죄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놨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걸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이 확정이 돼야지 시장직도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직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시장직이 탈퇴가 되는 거고 이제 파직이 되는 거죠. 형이 확정이 되면 시장직도 취소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항소 가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오 시장이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100만 원 이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내년 봄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거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례총, 경례총도 올려놓고 만들어놓고 최근에 논란이 됐죠. 여러 가지 지금 안전 문제라든가 그렇게 했음에도 2030 세대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국이가 좀 본연의 교수직으로 들어가서 학자로서 역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또래하고 같은 그런 63, 64년 그런 또래들인데 학자직을 돌아가야지 얼굴을 이제 빤빤하니 사실 뭐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문재인의 하명을 받고 나와서 저렇게 사실 제 아들, 딸들한테 돌아와도 조국의 가족 이미 다 죄가 있는 걸로 나왔죠. 부모를 통해서 금수저를 통해서 학력을 유지한 사건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건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조국의 조자만 들어도 아주 싫어 경기를 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합당일에 번에 했을 때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식선에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비호감이나 상식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구설수, 거짓 정보들 때문에 그런 비호감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조국은 교수로서 법학 교수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가족사에 힘든 윤석열 정부 때 검찰총장과의 그 대치 사건에서 힘들어 왔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정치를 포기하겠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고 학자로서 돌아가서 조용히 사는 게 좋겠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실패를 한 거죠. 조국이 일찍 서둘러서 김용남 후보하고 저렇게 맞붙은 것 자체가 이미 정청래가 잘못한 거고 차라리 조국이 부산에 가서 한동훈하고 같이 한번 결장을 국회 목장에 결투를 한번 해도 됐을 법 했는데
부산은 가지 않고 자기 고향인 부산은 안 가고 평택 의회에 가가지고 불장 다 봤죠. 결국은 본인도 뭐 당대표를 이제 물러나는 계기가 됐고 누가 조국을 지지해 줍니까? 그 당은 이미 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로도 딸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조국 당원들하고 합당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과연 누가 합당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원들한테 표가 가는 거 저도 뭐 당연히 합당은 좀 더 고려해보자. 자원이 신장식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죠. 합당 힘들다. 그렇게 반대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치 방송을 아주 별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스페셜로 선거 후에 이번 지선 선거 6.3 선거 후에 너무 이제 답답하고 너무 분노가 사실 막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그 자괴감, 분노감, 우울증, 화가 날 정도.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금도 이 멍청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답답하고 민주당 걱정이 됩니다. 페북에 이제 글을 뭐 쓴다기보다도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제 어떤 그런 견해, 정치를 제가 떠난 건 아니니까 또 정치는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근접하게 와 있는 게 정치는 내 생활의 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잘 돼야지 내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무식한 공룡이라고 할까요? 괴물에게 이 국가나 나라의 운영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정치를 포기하는 거니까 투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투표 한 사람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치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몇 가지 논란은 차차하고요. 지금 뭐 잠실 저쪽 펜싱 경기장 쪽에 대표 투표용지가 모질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투표하자 하는데 오히려 전체 서울시만 재투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재투표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방송 다른 내용으로 좀 하는데 오늘 정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내시고 또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또 굉장히 화가 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